안녕하세요. 돈독구입니다. 4월 한 달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번 달도 회사, 집, 독서실, 헬스장 이 네 가지 루틴으로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지출 일수는 25일을 달성을 했습니다. 무지출 일수는 25일을 달성을 했지만 이번 달 변동지출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요. 첫 번째로는 투자금 2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. 이 200만 원은 폭락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각각 100만 원씩 매수를 했습니다. 앞으로 매달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결혼식 축의금이 3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. 저는 보통 지인들의 결혼식에는 15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내는데요. 하지만 이번에 결혼한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한 19년 가까이 연을 이어온 친구예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원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추후에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친구한테는 비용을 좀 더 쓰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겁니다. 일단 이번 달 변동지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 대출 상환이라든지 식사, 보험, 교통, 주거 통신 비용은 다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뭐 이번 달도 잘 아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매달 가계부랑 자산 결산을 하는데 가계부는 뭐 쓴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항상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4월 자산 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저 진짜 이번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 수진동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. 최근 수진동이 조합원 분양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어요. 25평이 8억, 그 다음에 30평이 9억, 34평이 10억이에요. 아니, 서울도 아니고 성남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게 말이 됩니까, 진짜?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높으면 감정평가도 후하게 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제 집 감정평가도 망했습니다, 진짜. 대략 2억 2천 선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1억이나 낮게 나왔어요. 지금 1억 2,650 정도 나왔거든요. 그럼 25평을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25평 분양 받을 거면 6억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, 지금 현 상황이. 아니, 10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25평 가는데 추가 분담금을 6억을 낼 수가 있어요. 물론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결은 하겠지만 애초에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 제가 이 집을 거의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왔거든요. 그 10년 동안 날아가 버린 그 기회비용들이랑 그런 것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 집이 대략 5.5억에서 6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요. 생각보다 낮아진 조합원 분양가 1억이랑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각각 2억씩 올랐잖아요. 그 두 개를 반영을 해서 3억 가치 절하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6억에서 3억으로 가격 설정을 했습니다. 물론 서류상 추가 분담금의 증가와 낮은 감평가가 가격 하락의 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망한 상황에서 그렇게 몇천만 원 더 올려서 설정해봤자 크게 의미도 없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일단 수진동집 매매가는 3억으로 낮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. 일단 전 이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오히려 작은 평수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큰 평수를 신청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. 25평보다는 34평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은 좀 고통스럽죠, 사실. 하지만 10년 뒤 생각을 해서 그때 매도를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. 수진동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. 일단 5월에 잘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서울 S구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.
그동안 S구역이라고 제가 표시했던 곳은 신정동 신정 1구역입니다. 이 신정 1구역이 4월 29일에 신통기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이 신정 1구역은 목동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동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, 만약 이곳이 재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4년쯤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, 후보지 선정이 됐다는 게 무조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이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 또 다음 단계가 구역 지정이거든요. 이 구역 지정까지 가는 단계에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신정 1구역은 제가 생각하는 재개발 사업 성공 요소 5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사업 성공까지 큰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이 구역이 후보지 선정이 취소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20대 초부터 제 최종 주거 정착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, 저는 잠실이나 목동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20년을 넘게 잠실에서 살았거든요.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누린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고 20대 초반에 들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만 목동이나 잠실까지 가기 위한 이 사다리 역할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한 이 성남 수진동 재개발 사업이 현재 난항을 좀 겪는 바람에 골머리를 좀 앓게 생겼습니다. 현재 신정 1구역은 후보지 선정이 됐고, 보통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기까지 약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. 근데 신통기가 좋은 게 이런 간소화 작업들을 해서 5년 걸릴 걸 한 2년으로 줄여줍니다. 그래서 2년 뒤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. 현재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매매가는 한 4.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굳이 이걸 팔 생각도 없고, 또 여기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토어제에 묶였어요. 그래서 매도할 수도 없고, 그래서 그냥 매매가는 더 낮게 보수적으로 한 4억 정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이번 달 주식은 총 수익률 4%에서 2%대로 감소를 했습니다. 이번 달에 ISA 계좌 연금저축 펀드에 있던 슈드 1,600만 원 정도를 S&P 500이랑 나스닥 100으로 리밸런싱을 했고요. 작년부터 저는 나스닥을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슈드로 투자를 했거든요. 슈드가 원금 방어도 되게 잘 되고 또 배당금까지 주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번 달 보니까 슈드가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떨어졌어요. 그래서 굳이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슈드를 좀 정리를 하고 나스닥과 S&P 500으로 다 리밸런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슈드는 이제 배당 소득세까지 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투자할 이유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작년 6월부터 현재 4월까지 일드맥스사 주식은 원금 회수율이 약 56% 정도입니다. 이때쯤이면 원금 회수율이 약 80%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일드맥스사 주식들은 생각보다 썩 좋진 않네요. 자, 그리고 이번 달 자본소득, 즉 불로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이번 달 주식 배당 실수령액은 총 71만 원이고요. 월세는 이번 달 실수령액 72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둘이 합하면 약 143만 원 정도고요. 이번 달 받은 배당이나 월세는 전부 재투자를 하였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, 이번 달 코인은 제가 비트코인을 1.2억에 100만 원을 추가 매수했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20%였던 수익률을 현재 마이너스 8%까지 복구를 했고요. 5월에도 월급을 받으면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순공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이번 달 순공 시간은 약 100시간 정도 되고요. 사실 더 열심히 시간을 짬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 달에 게으르기도 했고요. 또 변명이기도 하지만 공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시험이 6월 정도에 있는데요. 막판 스퍼트를 좀 해서
공부도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갑작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.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. 제가 대충 요약을 좀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당 가능한 고난을 주시고 또 만약에 감당하기 버겁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.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하잖아요. 구독자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실 텐데 그때마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수단이 하나씩은 있기를 바라봅니다. 4월도 고생 많으셨고요. 5월에는 좋은 일들만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